자, 이번 시간은 이제 GS1기 민법 계약부터요. 간단하게 이제 출제가 가능한 기출문제 기반으로 출제가 가능한 쟁점들 중심으로 출제가 가능한 쟁점은 기출이 변형된 문제 또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등으로 예상 문제로 구성을 해서 민법 계약 뭐 그 외 행정 절차론, 사무관리론, 뭐 실무법까지 정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첨삭 서비스인데요. 첨삭 서비스는 쇼터디에서 첨삭 신청을 하시면, 그죠? 유료 회원인 경우에 그 본인이 쓴 답안에 대한 정답까지 제공해 드리고요. 모범 답안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채점 기준표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유사 문제까지요. 유사 문제까지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첨삭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험 전략은 앞으로 전략적으로 가야겠죠? 네, 수험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감 가지 마시고 이해를 한다. 지금부터는 이해 중심으로 정리를 구조화한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문제 한번 볼게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자, 매수인의 지급 거절권에 대한 쟁점이고요. 약수라시오 20점 문제 20점짜리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 요건, 효과, 약술형은요. 자, 서설에서 개념, 성질 등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서설에서 3점 정도가 제공이 되겠죠? 지급 기준이 됩니다. 그 점수가 나갑니다. 그 의의와 법적 성질을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의의를 적어줄 때, 자,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이란 지급 거절권이란 뭐다? 정의를 구현하는 거죠. 정의를 작성해 줘야 되는 거죠.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서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이때 자,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매수인이 권리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의 지급 전부 또는 일부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바로 대금 지급 거절권이다. 이 개념, 그죠? 잘 적어줘야 된다. 그럼 대금 지급 거절권에 대한 법적 성질입니다. 이건 누가 누구한테?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담보적인 항변권이다. 담보적 성격의 이행 불안의 항변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상에 부담하는 권리 이전 의무에 대한 이행 불안의 항변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매수인의 지급 거절권이다. 그래서 의의와 법적 성질을 잘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에서 이제 10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첫 번째부터 요건 1부터 4개 정도. 네. 요건 1이 뭡니까? 제일 중요하죠. 대금 지급 거절권의 성립 요건 첫 번째, 권리 상실의 위험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죠. 즉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매수인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상실할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인의 담보 제공의 부존재. 즉 매도인이 해당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즉 매도인이 그러면 반대 해석이죠. 그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요. 매도인이 담보를 제공했다면 매수인의 이 대금 지급 거절권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의 한도 내에서 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금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죠. 거절할 것. 즉 매수인은 권리 상실의 위험이 존재하는 그러한 범위만큼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금 일부 또는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요.
초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초과 거절 자체는 부당하다는 거죠. 초과 거절 시 자, 신의칙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초과 거절은 부당하다. 그다음 네 번째 요건, 공탁 요구에 응할 의무, 즉 매도인의 대금 공탁 요구 시 이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은 공탁에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거절하면 거절권 행사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즉 매도인의 공탁 요청 시 협조해야 항변권이 유지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목차, 큰 목차 세 번째 효과입니다. 효과. 6점 정도가 부여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이행지체가 아니다. 즉 요건을 충족한 매수인은요, 대금의 일부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지급을 거절해도 자,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 왜? 정당한 지급 거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 채무불이행 책임,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자 지급 의무는 면제, 없다는 거죠. 자,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라도 지급 거절한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자, 매도인의 담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이행으로 인한 정당한 항변권이다. 항변권 행사로 평가되기 때문에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자 의무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약술형은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는 게 좋다. 자, 답안지의 완성은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특히 약술형은 서론, 문제제기, 정의, 법적 성질 적어주시고, 성립 요건, 효과, 본문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꼭 결론을 한두 줄이라도 써주셔야 됩니다. 그게 한 1점 정도는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대금지급 거절권이란 매수인의 대금지급 거절권은 매매계약상의 담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러한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방어권 행사죠. 방어권으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채무자를 보호한다. 그죠? 채권자 평등 및 계약 균형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매수인 지급 거절권이다. 매수인의 방어권이다. 계약 형평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이행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제도적인 의의로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제도적 취지, 계약법상의 의의를 정리해 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채점, 출제 위원들이 채점 기준표를 갖고 이제 우리가 쓴 답안지를 채점하게 됩니다. 이 채점하면서 이제 답안지의 점수가 까이겠죠? 네, 3점 만점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5점, 마이너스 3점 이런 식으로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요건에서 각각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10점 만점에 따라서 우리가 고득점으로 행방이 결정된다 입니다. 효과, 그죠? 이행지체 책임 면책된다는 거, 이자 지급 의무 부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설명, 결론까지. 그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약 완결권이에요. 오늘은 단문 두 문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사례형도 곁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예약 완결권. 자, 갑은 2017년 4월 7일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4월 21일 갑으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합니다. 이때 갑이 가지는 예약 완결권의 요건과 효력, 이 기출입니다. 그죠? 예약 완결권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역시 어떻게? 약술형 문제는 서론, 그죠? 정의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약 완결권에 대한 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먼저 서론에서 의의를 적어줍니다. 2점 정도겠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란 뭐다? 매매 예약에 따라서 그것도 예약 계약이에요. 매매 예약도 예약 계약에 기해서 예약권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 즉 형성권을 말한다.
이거는 자 본래의 계약, 즉 본 계약 성립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없어도 상대방의 동의 없어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 계약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으로써 계약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제도적인 의의가 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법적 성격입니다. 예약 완결권 법적 성격은 중요하다. 4점 정도가 부여될 수 있고요. 첫 번째 단독 의사표시로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그죠? 법률관계를 창설시킬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다시 예약 완결권은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형성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양도성 갖고 있죠. 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시 그 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 통지와 승낙이죠. 통지와 승낙이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야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된 경우 부기등기를 통해 공시할 수 있고 이 가등기와의 관계가 자 부동산의 매매 예약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 이 가등기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후에 자 예약 완결권 행사 시 본등기와 경합한 경우 당연히 본등기 경합 시 우선적인 보호가 가능한 거죠. 우선 보호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요건, 주체, 상대방, 행사 방법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해야 된다. 이제 행사 주체요. 자, 원칙적으로 예약 권자 또는 그 권리를 양수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동 양수인인 경우에는 자, 준 공유 관계가 성립되어서 공동 행사가 필요하다. 공동 행사로 가능하다. 공동 행사로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다. 공동 행사예요. 공동 행사. 자, 행사의 상대방은요. 예약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 포괄 승계인, 계약 인수인이 된다. 예약 상대방은. 근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즉 제3자에게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죠. 자, 가등기된 완결권은요. 양도인의 등기 직권 말소 사유가 해당한다. 즉 제3자에게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된 완결권은 양수인의 그 양도인의 등기 직권 말소 사유다. 즉 완결권에 따른 본등기 시 그 양수인의 등기는 자 등기 말소가 가능하다. 양수인의 등기는 말소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행사 방법입니다. 예약권자가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다는 거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좀 특약이 없는 한 대금 제공 불필요하다. 그죠? 불료입니다. 대금 제공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행사 후에 효력 5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약 완결권 행사 시점에서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죠? 민법 564조예요. 그 다음에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가능하죠. 자, 왜? 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로 전환 가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등기상 효력은요. 자, 완결권 행사 후 부기등기는 본등기 전환을 통해 자, 부기등기가 본등기로 전환을 통해서 당연히 제3자에게는 대항력이 확보된다. 대항력 확보된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자, 예약 완결권 뭡니까? 매매 예약의 뭘 위해서? 매매 예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자, 매도인의 일방적 번복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합니다. 예약 완결권. 그래서 그리고 가등기 제도와 결합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자, 대항력도 보장되죠.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하에서 계약의 신뢰성과 그 예측 가능성 혹은 이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뭐가? 예약 완결권이요.
자, 그래서 채점 기준표는 요렇게 목차를 요렇게 잡아주면 된다 이거죠. 서론에서는 개념, 법적 성격은 자, 형성권, 양도성, 가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된다. 행사 요건은 주체, 상대방, 방법으로 구분해서 써줘야 되고요. 행사 효과는 계약 성립, 등기 청구권 발생 등에 대한 내용을 써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존속 기간 결론까지 내줘서 20점. 그죠? 20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렇게 그죠? 슬라이드로 핵심만 정리해 가지고요. 각 목차별로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글 쓰는데 이제 기초를 좀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